국민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YTN 강제 매각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나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에 따른 폭력적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수 매체들이 YTN을 어떻게 나눠 먹을까? 그렇죠. 각각 너 이거 먹어 나 이거 먹을게 이런 교통 정리 중이고 정부가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거래에 나서는 증권사도 없고 그리고 기업들도 차별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거 짚어보겠습니다. 현 정부가 YTN을 민영화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그 재벌 관계사들이 사들이게 해서 굉장히 우편향 매체를 만들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짐작들을 했어요. 짐작들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나보다 했는데 안 그러면 뭐 한전이나 마사회 압수수색 들어갈 그런 기세니까 한전 마사회는 손들고 이제 지분 매각 결정했어요. 한전 KDN과 마사회가 일단 각각 이사회를 통해서 결국 지분을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를 들면 이제 삼성증권이 선정이 됐어요. 돈을 벌 기회가 왔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비싼 값에 잘 팔아드리겠습니다 하고 PT도 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됐는데 스스로 매각 주관사 자격을 반납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계산기 다 두드려 놓고. 다 두드려 놓고 발을 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 일을 업계가 맡아놓고 안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 회사가 뭐 우리나라에서 정부 일에 스스로 퇴짜를 놓는다는 게 목숨이 몇 개 달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외압이나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일 비싸게 팔아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추정컨대 싸게 팔아라. 야 비싼 거 필요 없고 누구한테 팔어. 이렇게 된다고 만약에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자기가 낸 제안서대로 하는 거는 자기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데 자기가 제안서를 그렇게 냈는데 너 비싼 데 아니고 이상한 데로 팔았어라고 나중에 책임이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된통 당하죠. 자기 책임이 되거든요. 아무도 거감꾼 노릇을 지금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 실무진들을 막 추진하다가 그렇죠. 급하게 여기서 전화 왔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 야, 그거 넣었어 빼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를 넣기까지 과정이 금융업계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건 다 하고 도장 찍고 사장님 지금 받고 정식으로 접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급하게 아닌가 봐. 바로 빼. 그런 사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공기업에 원치 않은 일을 시켰으니까 이건 직권남용이 명백하거든요. 뭐 언론장악 시간표 이런 거에 쫓겨서 헐값에 YTN 지분을 매각하면 이건 나중에 분명히 배임 이슈에 그렇죠. 배임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자본이나 족벌 언론을 정해놓고 판다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특혜 의혹이 일 거고요. 이 권력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위험 부담을 인지하고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발을 뺀 거일 수 있고요. 혹은 뭐 눈치 없이 괜히 끼어들었다가 어떤 정권이 권력이 너희들이 낄 판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 듣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시나리오에서 주목해야 될 게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지난해 9월 16일에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제TV랑 합쳐서 YTN 지분 5%를 매입을 해요. 지금 사실상 대주주 가운데 하나인 셈인데 이미 이렇게 되면 한전 KDN 지분은 21.43%고 마사회 지분은 9.52%인데 마사회 지분이 없어도 돼요. 한전 KDN 지분만 만약에 한국경제신문이 사들이면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미 대주주, 최대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한경은 이미 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경이 KDN 지분을 만약에 가진다면 마사회 지분이 그다지 필요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향후 매각 절차에 있어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쪽 주관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복잡하긴 하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낄판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 한마디로 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8조에 따르면은 신문 자본은 지상파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10%밖에 못 가져요. 예. 근데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라 30%까지 가질 수 있지만 YTN 라디오가 있거든요. 예. 라디오는 10%밖에 못 가집니다. 어. 근데 최근에 여권에서는 어떤 말이 계속 흘러나오냐면 YTN을 분리 매각할 것이고 라디오는 TV조선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한국경제신문이 YTN 본사를 인수를 한다면 분리 매각은 YTN 라디오 분리 매각은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TV조선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모두 예측이고 썰 정도이지만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지금 흘러가는 구도가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수사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YTN 지분을 시장에서 샀어요. 예.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되면 방통위원회에서 그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그렇죠. 이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상반기 안에 끝낼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에는 끝낼 거라. 그래서 YTN 방통위원장을 날려버리려고 빨리. 그렇죠. YTN 지분을 매각한 대주주에게 최대 주주 자격을 주려면 방통위 허가가 필요한데 방송통신위원회 그 구성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저희는 사실은 싸우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에요. 시장에서 진행되는 일이고 또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 워낙에 폭력적이고 앞뒤 안 가리고 본인들 일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메시지와 룰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울 거거든요. 메시지라고 한다면 일단은 국민들한테 YTN 지분 매각, 강제 매각이 얼마나 부당한지 철저히 제대로 알릴 거고요. 또 자본에게도 적벌 언론에게도 명확하게 정말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 권력 절대 무한하지 않거든요. 여기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반드시 수사받고 처벌받을 겁니다. 제가 룰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만약에 직권남용이나 배임 이런 정황이 있으면 무조건 다 고발할 것이고요. YTN 내부에는 공정방송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요. 이것을 더 탄탄히 해서 만약에 사형화, 민영화가 되더라도 그 자본이 제대로 보도 주무르지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계획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 계획 단계지만 상법상의 권리도 있거든요. YTN 노조나 시민들이 YTN 지분을 모두 매입을 할 수도 없고 대주주가 되기도 어렵지만 최소한 지분이 1.5%만 되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주주총회 소집할 수 있고 대표이사 해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